네, 확실히 이번 주 몬스터 위크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속보성으로 계속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관세. 네. 7월의 마지막 날 타결 소식이 드디어 들려왔는데 그러니까요. 15%로 일단 합의가 됐고 네.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 뭐 주목하고 있었던 자동차 같은 경우도 15%.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가장 좀 아쉬운 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동차 네. 부분이다. 12.5%를 제시를 했다가 이 부분은 좀 타결이 안 된 느낌이거든요. 네. 대신에 쌀과 또 걱정했던 소고기는 개방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에 올린 내용하고는 농산물도 이제 개방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이제 했는데 네. 우리하고는 조금 얘기가 달라서 좀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네. 큰 틀에서의 합의는 네. 좀 타결이 된 모습이고요. 네. 여기서 2주 안에 또 대통령끼리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상회담을 네.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대통령끼리 만나서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장 전에, 네. 정규장 전에 오히려 시장이 뭐 자동차 관련주들도 그랬고 좀 그렇죠. 환호하는 모습이 있었고 네. 장 초반에는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걸 다 좀 내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음전한 상황입니다. 하락 반전에 있고요. 약보합권이고 코스닥도 0.3% 상승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뭐 실적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발표된 거는 까보니까 진짜 안 네, 좋아요. 진짜 안 좋았다. 그래서 야. 1%대 하락하고 있는데 컨콜이 또 예정돼 있으니까 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찐 삼전은 뭐 우리가 크게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찐 바닥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지금 관세 얘기만 했는데 파월 이야기도 잠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FOMC가 상당히 많이 좀 네. 묻힌 감이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예. 관세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네. 일단은 동결이죠. 동결입니다. 네, 그렇지만 동결. 내부는 균열이 시작됐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원부 의장하고 원로이사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쪽으로 의견을 냈다. 근데 이게 보통은 만장일치로 좀 통과가 되는데 이렇게 소수 의견, 개인 의견이 좀 피력되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30몇 년 만에 네. 이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네. 미국이 2분기에 3% 깜짝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발언이 더 세지지 않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오늘도 아침엔 투자 문을 좀 열어봐야겠죠. 오늘은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뉴페이스가 또 등장을 하는 뉴페이스. 날입니다. 네, 원래 목요일은 박지훈 부장님인데 박지훈 부장님이 뉴페이스 한번 슥 등을 떠미셨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소진웅 과장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네. 정말 삼복더위 중복이 지났는데 땀을 이렇게 뻘뻘 흘리면서 오셨어요.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저희가 지하 스튜디오여서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7월부터 합류를 해가지고 네. 해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좀 도착 전에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금방 익숙해지실 거고 오히려 좀 몸이 좀 풀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준비는 잘 된 것 같고요. 네. 예열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침엔 투자에는 이제 처음 나와 주셨는데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지 인사 겸 소개 겸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NH투자증권으로 합류하게 된 소진웅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분야 담당하고 어느 분야, 계세요? 어느 섹터를 또 담당하고 계실까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뭐 아시아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국장이 너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쪽도 이제 서브로 같이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러면은 커버가 넓습니다. 중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과 또 국장도 어느 정도 또 커버를 하고 계시다고요? 뭐 이제 얇고 넓게 커버를 하고 있는 저희가 제일 그런 좋아해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얇고 넓은 거 좋아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오늘 뭐 중국 얘기도 좀 준비가 많이 돼 있고 네. 특히 이렇게 뒤에서 얘기 나눠보겠지만 아무래도 관세 이슈가 오늘 정말 핫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전해진 속보 내용들 그리고 시장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부분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우선 결론은 이제 서두에서 많이들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디테일은 어쨌든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쨌든 실무적인 그 단계를 생각을 하면은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있고 어쨌든 뭐 실무진에서의 세부적인 조정 같은 것들이 일단 최악의 상황은 당연히 뭐 피해서 가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저희가 이제 일본이랑 EU의 사례에서 15%라는 숫자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의 흐름은 뭐 관세 결과가 나빴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뭐 기대하고 있었다. 네네, 좀 예경되어 있던 그런 수준의 이제 숫자였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도 저희가 방송 중에도 네. 자동차 쪽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어제는 관세 뭐 이야기만 나오고 그래서 이미 뭔가 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시장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은 또 자동차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로닉 좀 바로 나오는 거는 방금 얘기하셨던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아주 가까운 시기에 딱 좋은 플레이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12.5%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타결이 됐었는데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주가를 보면 그날 하루만 이제 크게 이제 올랐었고 오늘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자동차 업종들도 그런 비슷한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해서 매매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5가 돼야 네. 사실 이제 동등한 거다. 그렇죠. 뭐 네. 선박을 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15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좀 계속 소화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나빴다라고 좀, 볼 네. 것까지는 아닌데 뭐 환호를 할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환호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네. 그걸 지금 계속 소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락 전환한 상황이고 네. 코스닥도 힘이 좀 약하고 근데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미국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의 영향 그리고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목표 가격이 좀 올라가는 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소부장들 오늘 좀 괜찮은 종목들이 있고 한화오션 비롯해서 조선주가 조선은 괜찮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업종별로 음. 이거 관세가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머리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좀 보면 될까요? 어때요, 과장님? 뭐 섹터 쪽으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은 이미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관세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렇죠. 노조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해서 네.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네.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일단 아직까지 좋은 흐름을 좋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뭐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 일조를 좀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오늘 같아요. 저는 과장님 오르고 있는 분야 중에서 엔토 쪽 많이 오르거든요. 엔토는 근데 사실 관세랑 크게 관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데 엔터 쪽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따가 중국 부분도 같이 설명을 네. 같이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엔터는 사실 관세 이슈가 불거지는 이제 그 구간부터 꼭 최근이 아니더라도 긍정적이기는 했어요. 네. 뭐 결국 돌고 돌아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지만 일단 직관적으로는 그리고 일단 한 단계 떨어져서 관세가 영향을 받는 분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뭐 이제 코로나의 뭐 상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지워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어쨌든 큰 엔터 소비국 중에 하나인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뭐 정책이나 뭐 판호 발급 그리고 뭐 공연 재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뭐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아주 특정 모멘텀에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엔터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계속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소화를 전문 분야를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보면서 네. 중간중간 또 나오는 얘기들 우리 시장과도 연결지어 보면서 뭐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메인이시고 이제 아시아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오늘은 주로 중국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럼 과장님? 네네 일단 네. 처음 나온 거다 네, 보니까 네. 일단 주특기를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제일 잘하는 거. 내 그게 무기 중요해요. 좀 들고 왔다. 네. 약간 근데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물어보면 바로 답변 나오는 게 약간 딥시크 같기도 하네요. 예. 아 그럴까요? 중국 쪽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을? 제미나이나 뭐 이쪽 말고 챗GPT 말고 딥시크 같은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네. 중국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 경제 상황 어떤지 제가 요즘 최근 뉴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세입은 줄고 있는데 지출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 재정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기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매크로 상황 점검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주요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은 또 다르게 디플레이션이랑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기는 하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그리고 시장이 사실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상대적으로 신뢰를 좀 잃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만회를 할 정도의 강도 있는 정책은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런 큰 변화가 있었죠. 이제 정책을 좀 이제 강하게 좀 발표를 하다 보니까 24년 하반기에 한번 이제 유의미한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당연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강한 부양책들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번씩 올라간 구간이 작년부터 있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실물 경기에서 소비라던가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유의미하게 좋아지는 지표들이 확인이 되진 않고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상황은 일단 좋지는 못하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갖고 오신 이제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좀 보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아까 뭐 딥시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네. 우리가 중국 하면은 최근에 AI, 딥시크 이게 가장 좀 뭐 최근 이슈는 아니라 네. 1월 이슈긴 합니다만 그렇죠. 가장 너무나 강력했잖아요. 그때 여파가 저는 AI의 어떤 이 흐름을 좀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충격파가 있고. 쫙 왔다. 네. 아. 엔비디아가 정말 그걸로 인해서 기록적으로 빠진 것도 뭐 그거가 계기가 됐다. 네. 이런 거니까 지금 그 모먼트 이후로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료 통해서 좀 볼까요? 네네. 네. 일단 제가 가져온 그 장표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항생테크 지수 흐름이거든요. 아, 이게 항생테크 지수 흐름. 이제 이때가 이제 딥시크 모먼트라고 하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크게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렸던 모습이죠. 그리고 고점 몇 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점이 고점은 3월 네, 3월 중순. 하반기 네. 정도, 오. 네, 3월 중에 고점을 형성을 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때가 이제 관세 이슈가 정점에 달했던 관세 이슈가 트럼프가 4월, 해방의 맞아요. 날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145% 관세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크러쉬를 만들었던 구간이고요. 네.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좋아지나 했더니 사실 이제 등락을 박스권 내에서 반복을 하면서 이제 2분기 그리고 3분기 현재까지 약간 최근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이제 펀더멘털 이제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차이나 AI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모먼트를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은 중국이 그 하드웨어 뭐 하드웨어를 좀 더 이제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AI 칩이죠. 네.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랑 현실적으로 경쟁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이런 그 모델 쪽에서는 사실 유의미한 성과가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2024년 이런 때가 제가 자료에는 뭐 딥시크가 주목받기 전에 이제 모델들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 이전부터도 중국의 AI 역량은 사실 이미 거의 미국이랑 중국으로 옛날부터 현실적으로 사실 이미 결정이 돼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옛날이란 건 언제예요? 이제 한 2021년, 2020년 이때부터만 보더라도 뭐 주요 기관이나 주요 연구기관 혹은 뭐 대학 이런 곳들에서 발표하는 뭐 논문의 수나 물론 논문의 수가 어떤 역량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압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최선단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차이가 꽤 있긴 했지만 중국 이쪽 그 아래쪽에 이제 뭐 고만고만한 나머지 선진국들 정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모델 쪽에서는 사실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장이 크게 주목을 했던 순간이 딥시크 그 R1이었던 거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중국의 모델 쪽에서의 역량은 꾸준히 입증이 되고 있었다. 사실 네. 관심이 좀 없었다라고 보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딥시크 모먼트 이후에 이제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 이야기가 좀 나왔을 때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딥시크 모먼트 나오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항생테크가 나스닥 대비해서도 또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구간도 있긴 있었습니다. 2015년인가요? 16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10년 프로젝트를 이제 한 거잖아요. 네. 첨단 산업 쪽으로 좀 공을 들이겠다. 네네. 그게 올해 내년 뭐 딱 10년 차인데 정말 그 안에 중국은 많이 미국을 따라갔고 오히려 미국을 이제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건 지금까지 이제 많이 알고 계신 상황인데 네. 첨단이 그렇게 발전한 거에 비해서 진짜 경제 매크로가 그렇게 좋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에 매크로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네. 것처럼 그렇죠. 기술 발전은 계속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뭐 많은 인구 그리고 뭐 저도 얼마 전에 그 인상 깊게 봤던 제목인데 뭐 공대에 비쳐 있는 중국, 뭐 의대에 비쳐 있는 네. 중국, 뭐 아무래도 인재 전쟁이라는 맞아요. 게 네. 닥치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기술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 상황은 실제로 좋지는 않기는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 관련된 기사가 최근에 국내 헤드라인에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또 한국이 또 이제 산업 포트폴리오가 중국
중국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2차 전지라던가 철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국의 구조 조정에 따른 한국의 반사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로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었죠. 과장님 그러면은 뭐 최근에 저는 이제 그쪽을 많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상해종합지수가 최근에 그래도 10개월 만에 뭐 조금 좋은 퍼포먼스 보여준다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장표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해서 제가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마침 질문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뭐 한 재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매크로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뭐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AI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시기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크로가 많이 중요한 구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특기라고 해서 중국을 가져오긴 했지만 지금 당장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긴 합니다. 실제로 뭐 구간 중국이란 나라가 또 아무래도 지수가 예전에는 좀 크게 뛰었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뭐 상관관계가 좀 어긋나는 구간도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은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들 나라의 증시에 한국을 포함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일정 구간들을 제외하고는 장기 추이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는 구간에서 뭐 상해 종합지수라던가 홍콩 지수라던가 어쨌든 이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에 근데 왜 안 좋을 것 같냐라고 하면은 오늘 일단 발표가 되긴 했는데 FOMC도 있었지만 오늘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채권을 앞으로 어떻게 발행을 할 것인가, 재무부가 현금 잔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또 같이 했었어요. 네. 이 부분도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주목을 했던 게 한동안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상반기에 많이들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부채 한도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은 부채 한도가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왈가왈부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채권 발행이 어느 정도 좀 슬로우 다운 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이것을 좀 빠르게 채워야 하지 않나? 거기에서 단기 유동성 충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발표가 됐고 실제로 이제 3분기에 단기채 비중을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54% 정도로 채우겠다라고 했고 뭐 그런 것들이 단기에 이제 단기채 발행을 좀 많이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충격을 좀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어쨌든 이벤트 소화를 하면서 금리가 아주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었고 실제로 이후에도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중기물 또 이제 편입을 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더 발표를 해주면서 그런 우려감들이 현실화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자금을 빨아들이는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건 사실이고 이제 계획은 발표를 했고 다음 주 이제 입찰을 할 거거든요. 채권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단기에는 이제 이런 그 달러 유동성을 흡수를 하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갈 수가 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도 97을 하회를 하던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7월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7월에 한번 형성했던 고점까지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달러 강세가 한동안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신흥국에게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렇죠. 상반기 보면은 워낙에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정말 말씀하셨지만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100 가까이 지금 가 있는 상황. 요거는 추세상 조금 더 달러가 강세 쪽으로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뭐 너무 어려운 요소가 환율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기에는 좀 더 강세를 갈 요인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외부 여건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일단 그런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앞에도 말씀 주셨던 빅테크 실적 잘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나 이제 흐름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리테일 주식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사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이제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높은 주식들을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리테일 주식 쪽에 대한 성과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관세 이슈도 있고 뭔가 이제 FOMC도 생각보다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원하는 정도의 나이스한 발언을 파월 의장이 해준 게 아닌데 지금 시간에서 빅테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메타가 호실적 발표했다고 크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적 시즌에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TSMC부터 시작해서 AI 사이클이 유효하고 계속해서 캐펙스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투자들이 필요하다라는 논조로 가고 있다 보면은 당연히 대형주들 위주의 실적 장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도 달러 약세 간다라고 상반기에 이제 그렇게 왔던 자금들이 이제 보니까 빅테크들 또 좋네. 미국이 한동안 생각보다 주요국들 대비해서 안 좋았네. 그리고 실적들이 좋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또 이제 달러를 바꿔서 빅테크에 투자를 할 유인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저는 단기에는 달러 강세를 좀 부추기는 요인으로 한동안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고 참 언론에서도 그렇고 제가 워낙 팔랑귀지 않습니까? 항생테크 좋을 거야라는 이야기 듣고 정말 소액이지만 제가 좀 ETF를 했는데 정말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5도 가지도 못하는 정말 재미없는 정말 뭐 소액이긴 하지만 근데 실행력이 좋다. 실행력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거 하네요. 보면 백화점이라니까요. 100종목 정도 제가 그런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중국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투자 시기에 적기는 뭐 아니다 뭐 기다 아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방송을 보면서 그래도 그럼 중국에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나? 라고 물음이 들어온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항생테크는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요? 아우 박스권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적기라고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뭐 사실 지금 당장 오른다 이제 이게 아니다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무조건 싸다고 또 좋은 건 아니기는 한데 뭐 가격 메리트가 일단 있어요. 중국 그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항상 보내는 약간 의혹 어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저평가에 일단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도 실물 경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여러 산업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공급 조절, 이제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뭐 성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딥시크 모먼트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기술력들도 저희가 한동안 지금 또 관심이 식어서 이제 사실 주가랑 관심이랑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횡보 구간에서 뭐 얘들 지금 뭐 하고 있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기술력들은 입증을 하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미국의 모델들과 경쟁력 격차를 점점 좁히고 있는 그런 추세를 최근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생테크 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상해종합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테크 위주로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는 어때요? 사실 일단 오늘은 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구조 조정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원자재 기반으로 되어 있는 쪽들, 뭐 전통 산업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쪽들도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저는 상대적으로 일단 지금 중국 내에서 편안한 선택지가 이제 테크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편안한 선택지가 테크다. 한국에서 예전에 저희 조선산업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론 상황이 같다는 건 아닌데 느낌을 좀 비슷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010년도 중반 지나면서부터 국내 투자자분들 예전에 한번 조선이 크게 붐이 있었으니까 언제 또 이제 조선이 좋아지나 그리고 한 번씩은 조선이 이제 빅사이클 올 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씩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작년 올해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걸려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그 전통 산업 이제 그런 뭐 장치 산업 이런 것들의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예상해서 들어갔을 때의 투자 성과를 이제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좋아질 거라고는 보지만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사실 올해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 성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테크 쪽이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표에 갖고 오신 왼쪽에 그 기사인가요, 저게? 뭐 중국 플랫폼 전기차 업체들 출혈 경쟁 때문에 문 닫는다. 그런 얘기 많이 그리고 들었죠. 뭐 배달 전쟁에 뭐 이런 것들 중국에서 상황 많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업계가? 이제 중국은 사실 저희가 뭐 정부가 뭐 기업을 밀어준다 뭐 이런 인식이 있긴 한데 중국이 밀어주는 기업은 사실 중국은 되게 자기네들 기업들을 뭐 쉽게 말해서 야생에 좀 일단은 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공을 한 이제 이쪽을 좀 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살아남으면 그렇게 되면은 얘는 경쟁력이 이제 입증이 됐으니까 이제 얘를 좀 밀어주는 경향이 있고 그 밀어주는 것도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예전에는 또 이제 공산당이 기업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걸 또 선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알리바바 투자할 때도 큰 리스크로 한번 있었던 이제 마윈 행방불명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그렇게 기업이 좀 커지는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제 지금 전기차라던가 이제 배달 쪽은 이제 그런 국면에 좀 일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공급이 많은 건가요? 그러면 수요가 좋지 못하다 수요가 보니까 좋지 당연히 못하다. 뭐 이제 공급도 그러면 뭐
뭐 공급을 막 엄청 많이 하지 않더라도 네. 수요가 좋지가 않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기나 이제 소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이들은 이제 어떻게든 서로 이제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출혈 경쟁까지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킨 게임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배달 같은 경우도 뭐 영원을 비롯해서 뭐 공짜로 주고 이런 것까지 제가 기사로 본 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실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점유율 네. 경쟁이 중요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 이제 뭐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막대한 자본을 투여해서 경쟁자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대형 업체들인 것 같아도 배민이라던가 뭐 이제 요기요라던가 계속해서 출혈 경쟁 이슈가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배민이랑 쿠팡이츠랑 저는 굉장히 경쟁을 지금 세게 붙었다라고 생각. 배달비 뭐 문제부터 해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양쪽을 비교하게 그렇죠. 되는 때가 네, 저는 똑같은 가게도 비교하고 저도 주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비교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의 이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요거를 이제 단속을 하는 과정에 있다가 지금인 거예요? 너무하다라는 거니까 이제 뭐 그냥 두기에는 그리고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큰 틀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게 디플레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이제 과도한 출혈 경쟁 같은 것들은 좀 자제를 해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식적으로까지 언급을 하는 그런 단계에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오늘 관세 우리도 한미 지금 관세가 오늘 타결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큰 숙제 그리고 가장 주목을 받는 거는 역시나 미중 갈등이죠. 미중이 어떻게 풀어내느냐인데 지금 3차 회담을 무역회담을 스톡홀름 스웨덴에서 했잖아요. 양국 모두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봤을 때 왜 이렇게 질질 끌지? 유해가 벌써 또 90일이 더 들어간다고 하고 이게 정말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예상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너무 복잡한 사안이니까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협상국 중에 하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거라고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번에도 이제 미뤘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10월 정도 가서 이제 뭐 정상회담 할 때 그 전에나 좀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장표도 기사 뭐 어제 나왔던 거 몇 개 가져왔는데 일단은 뭐 두들겨 맞는 시점은 뒤로 미뤘습니다만 미뤄진 게 사실 증시 입장에서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뭐 나쁘다라고 볼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앞부분 앞서 있었던 선례 중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게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관세 타결 이번 협상이 이제 20%로 타결이 됐는데 10%를 부여받았을 때보다 20%로 결정이 났을 때가 지수가 더 올라갔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다른 외부 재반 여건들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금융시장의 속성 자체가 불확실성을 굉장히 이제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게 미뤄졌다라는 거는 사실 그 불확실성이 더 연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라서 뭐 이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중립적으로 이제 볼 만한 그런 이슈일 것 같아요. 미중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 트럼프 일기와 비교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일단 트럼프의 행보를 예측을 하시고 뭐 이제 전략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기 때랑 비교를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비슷한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저희야 또 이제 그날 나오는 이슈들이 또 워낙 좀 충격적이고 놀라우면은 또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긴 하지만 이제 일기 때의 전략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예상을 하는 분들의 시나리오 안에서는 그 틀 안에서 정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일기 때가 유사하다는 건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일기 때도 뭐 이제 한다고 했다가 뭐 이제 좋게 타결됐다라고 했다가 근데 좋게 타결된 줄 알았는데 조금 시간 좀 잊을만 하면 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갈등이 불거지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맞는 상황이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강대강으로만 무조건 끌고 가기에는 사실 또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반복이 되는 구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완전히 강대강까지 갔던 구도가 살짝은 좀 이제 완화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인 것 같고 일단 어쨌든 제가 아까 뭐 아주 이게 미뤄진 게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는 했는데 일단 그래도 일단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뒤로 밀어놨다는 점에서는 뭐 그걸 또 나쁘게 볼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립적이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어쨌든 서로 양보할 건 또 양보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히토류 관련 현실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술의 정말 탑 클래스는 미국이 끌고 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봐도 어우 중국 정말 대단할 정도로 올라온다, 따라온다. 어느 부분에서는 평가가 더 좋은 것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게 사실 우리가 딥시크 충격이었는데 딥시크 이후에 전기차 시장도 보면 BYD가 계속 테슬라를 뭐 따라잡는다가 아니라 넘어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가격 경쟁이 그렇죠. 있으니까. 딥시크 네. 이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뭐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일단 AI 기술은 제가 아까 계속 따라잡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오픈 소스 모델들,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누구나 쓸 수 공개되어 있는 하는 거죠. 빅테크들 중에서는 이제 메타가 그 AI 모델을 오픈 소스 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오픈 소스 진영의 대표 주자는 메타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런데 그 알리바바라던가 그리고 뭐 딥시크라던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제 문샷 AI에서 발표한 이제 모델이 있는데 이제 중국은 완전히 그 오픈 소스 진영으로 지금 선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중국의 그 최신 오픈 소스 모델들은 그 메타의 것을 넘어서 상황입니다. 아, 실제 기술력 자체만 비교를 해도. 네네, 모델의 성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AI 모델을 잘하는 회사들은 저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다 스타트업이에요. 뭐 오픈 AI라던가 네. 이제 클로드라던가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제 아마존 이제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산업의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 그들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긴 맞아요.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돈도 많고 그리고 이제 기술력도 이제 좋은 회사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내놨는데 이게 좋다라는 내용을 아마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일부 정말 잘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앞에서 이제 모델 경쟁력을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빅테크들, 미국의 빅테크들이랑 중국의 그런 뭐 유니콘 AI 기업들이라던가 빅테크들을 놓고 비교하면은 모델 성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이 좀 이제 우세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뭐 그래서 기술이 좋으면 주가가 좋냐 이건 또 이제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장표에 보시면은 이제 오픈AI 이사회 회장이 그 LLM 구축이 이제 낭비에 불과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상세 내용을 보면은 좀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저희가 이제 그 엄청 좋은 모델들은 당연히 뭐 소수의 정말 극소수의 빅테크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중국의 빅테크들도 그건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본인 그런 빅테크들끼리의 이제 기술 패권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아랫단에서 뭐 중국에서 오픈 소스 모델들 잘 만든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 스타트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이제 와서 무리하게 시도하는 게 사실 뭐 너희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로 둬야 그렇지, 된다라는 그렇지. 얘기인가요? 어차피 거기는 뭐 누구도 시도를 하지 못한 영역이고 그 자본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미국에 있는 소수의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그것들을 응용해서 그 아랫단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잘하는 애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너무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너희가 뭘 해보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모델의 커머디티화라고 제가 이쪽 그 기사 타이틀에다 적어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거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고 우리 2부 넘어가도 돼요? 네, 그럼요. 전 그놈의 한한령이 언제 해제가 되고 언제 발령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뭐 10월달 에이펙에 시진핑이 오면 정말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사실 엔터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뭐 호텔 쪽도 관광 쪽도 들썩들썩 기대감은 늘 가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런 한한령 해제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그렇죠. 뭐 발표를 한 적도 네네. 없고. 근데 중국 내 분위기가 되게 궁금해지긴 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효능감을 얻을 정도의 만약에 해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는 거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실제로 뭐 굳이 중국으로만 국한을 하지 않더라도 네. 저희가 최근에 와서 이제 앞에 K가 붙은 그런 그 한국 문화들이 그렇죠. 이제 글로벌리하게 어떤 파급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기업들에게 이윤으로 돌아오는 모습들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국이 소비 여력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절대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경제 대국인 건 맞고 이제 그런 쪽의 시장이 오랫동안 닫혀 있다가 다시 열린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업사이드를 열어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 나라 대 나라로서 뭐 쓰지 마라고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된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또 풀어준다 이제 그런 것도 뭐 좀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 건데 네. 실제로 조금씩 그런 쪽에 긍정적인 기류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뭐 엔터 쪽 주가들 좋은 것도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감을 조금은 땡겨서 쓰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우리 뭐 채팅창에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네. 어드벤처 이호님이 한알령 자체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해제한 일도 없다는 그러니까 거다. 누가 만들고 누가 저 단어를 누가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썼는지 간접적인 걸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아, 이건 네. 한알령이고 이건 분위기가 약간 해저 쪽으로 간다 뭐 이런 건데 K-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우리 데몬헌터스 얘기 많이 했었는데 소다파 소다파 공식적으로 넷플릭스에서 네. 세계인이 제일 많이 본 역대 애니 1등이 됐더라고요. 1등이 됐어요. 아, 이건 진짜 축하할 일인데 IP가 우리 게 아니다 우리 게 아니긴 보니까. 한데 그래도 K-팝. 우리 K 문화가 또 그 안에 그러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박수를 쳤으니까 잠깐만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오늘 뉴페이스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뉴페이스 소진웅 과장님과 중국 얘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 네.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깜짝 실적을 냈는데 그렇죠. 이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이 거의 뭐 40%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대단한 거다.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뭐 자기의 주가도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네.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클라우드 쪽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장표도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려요, 과장님. 네네. 네. 제가 준비한 장표 보시면은 네. 사실 이게 되게 그 치밀한 로직이나 그 정교한 논리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뭐 네. 그렇다고 재미삼아 볼 뭐 그런 건 또 아니긴 하지만 일단 사실 클라우드라는 산업은 저희가 거의 한 10년 전 이제 사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네. 오랜만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네. 자기네 데이터 센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이제 거기에서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할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산업의 큰 성장을 이끌었었죠, 사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는 이미 한 22년, 23년을 오면서 그 성숙 산업으로 이미 접어들었었습니다. 뭐 바꿀 만한 기업들 거의 다 바꿨었고 성장률도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를 엄청나게 거대해져 있는 산업이니까 당연히 성장률 자체가 좋게 나오기도 힘들어진 상황이었는데 네. 이 성장률을 아까 앞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애저 부분이죠. 이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라고 클라우드 전체 부분은 이제 한 20% 이제 언저리인데 애저 쪽 그쪽이 이제 30%가 넘는 그런 성장률을 다시 보여줬는데 이런 성장률 가속화가 다시 한 번 더 클라우드에서 나타난 게 사실은 또 AI인 거죠. 기업들이 AI 도입을 하게 되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뭔진 잘 몰라도 AI 한다고 하면 뭔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클라우드 기업들의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이제 1위, 2위 업체죠. 글로벌 클라우드. 네. 이들의 사실 이 친구들의 본업을 생각하면 아마존은 이제 이커머스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들 이제 그런 것들 뭐 생산성 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업이고 이들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클라우드 매출이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꾸준히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중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산업으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할 때 주춤하다가 다시 또 이제 비중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들의 시가총액도 이 클라우드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결을 같이 하면서 꾸준히 리레이팅이 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물론 네.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계속 좋아진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외부 요소들이라던가 기업의 다른 뭐 매출
구성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한 시대의 큰 흐름을 관통을 하는 클라우드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이들의 시가총액도 재평가가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사실 이제 클라우드도 이제 기반 산업이고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이제 칩이 핵심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뭐 중국 클라우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글로벌 확장성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미국의 빅테크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들이 전체 그 사업 부문에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아마존이랑 좀 대칭을 시킬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이커머스를 네.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텐센트는 사실 뭐 이 친구들은 클라우드를 따로 주진 않아요. 클라우드가 속해 있는 이제 부문에 그래서 보면 그 마케팅 서비스 부문인데 이 부분의 비중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 어쨌든 이들은 클라우드 비중이 아직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얘들은 계속해서 이커머스와 엔터 핀테크 기업으로 남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이 AI의 흐름과 중국의 AI에 갖고 있는 관심 그리고 중국이 AI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들에게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보여줬던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1위 업체, 이제 텐센트가 뭐 2위 업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미국에서도 사실 미국장에서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는 거의 M7 많이 묶어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M7의 이 성장력과 이 주가 그래프를 보는 분들이 다음에 제2의 M7은 중국에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중국판 M7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탑픽을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혹시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알리바바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텐센트는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네네. 일단 지금 제가 준비한 장표 요 앞부분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밑에 표가 항생테크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아, 텐센트가 1위군요. 네, 텐센트가 그래서 1위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익숙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텐센트가 더 큰 기업이에요. 시가총액도 뭐 2배 넘게 차이가 나죠. 엄청나네. 그래서 실제로 그 테크 대장주는 텐센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음영 표시한 거는 이런 그 경쟁과 이제 맞닿아 있는 그 이슈들이 발생해 있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체크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래서 항생테크 그 전반을 보는 것도 물론 뭐 유효하겠지만 이제 그 안에서 좀 그 선별적인 그 선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경쟁이 정부가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이게 뭐 중국이 일당 체제인 거지 이게 뭐 군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해서 얘들이 바로 그냥 뚝 중단하고 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 아마 이제 보시면은 그 3분기 이후에 항생테크 이게 그 12개월 뒤에 이익 추정치인 건데 꺾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들을 심하게 하니까 돈을 좀 못 벌겠구나라는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애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미래 비전도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제 그쪽이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이 좀 쉬운 선택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텐센트 2위하고의 시총도 차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큰데 텐센트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뭐 아까 잼 씨도 확실하게 그냥 이름만 들어봤지 뭘 하는 회사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 장표를 보시면은 저도 그 텐센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뭐가 들어가 있네요. 게임, 메신저는 이제 뭐 위챗. 또 파편적으로 들어보신 기억들을 한번 조합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조금씩 그리고 뭐 핀테크, 이제 클라우드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그 대형 IT 복합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중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을 제일 앞에도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게임이 펀더멘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지는 데에는 다른 부분들도 뭐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게임이 잘 되면은 일단 실적은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우리는 게임 회사 이렇게 뭐 IT 뭐 AI 하는데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 하네요, 텐센트가.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래서 이제 대형 빅테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게임이 근데 비중이 높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생소했어서 사실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국내 게임이 또 중국보다 경쟁력도 있고 어떤 게임의 콘텐츠나 퀄리티라던가 이런 것들도 좋은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절들이 있었다. 맞아. 안타깝지만 그런 시절은 그 이미 지나간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중국 내에서 뭐 물론 뭐 너무 업체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근데 일단 중국의 뭐 내세울 만한 이제 그런 업체들에서 내놓는 게임들은 이미 한국이랑 비교하기에는 이제 그 너무가 있다. 연구할 정도로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쨌든 이렇게 됐지? 다. 내가 게임을 안 하고 나서부터 제가 PC방을 끊고 나서부터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전체적인 게임 산업이 약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소비층들이 그 뭐 뚜렷한 그런 뭐 그래요, 맞아.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텐센트는 그래서 이제 대형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에서 그래도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들이 많이 기여를 하는데 텐센트랑 알리바바는 이제 사실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텐센트는 어쨌든 전고점을 넘어갔어요. 7월 들어서 항생테크가 약간 반등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서 텐센트는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알리바바는 물론 더 올랐던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 전고점이랑은 격차가 좀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가 벌어진 구간이 이 5월 이후인데 이제 이번 주가 되면은 미국들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지만 그 중국의 빅테크들은 8월 중순 이 메인 실적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텐센트랑 알리바바도 8월 한 15일, 13일 이렇게들 발표를 할 텐데 이런 차이가 결국에는 실적에서 기인했습니다. 텐센트는 실적이 좋았어요. 2분기 실적 발표 때. 일단 딥시크 모먼트로 관심도는 확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그럼 얘들이 뭐 어떻게 뭘 잘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알리바바는 실적이 그때 이제 예상치를 하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텐센트는 실적이 좋았고 알리바바는 2분기 실적이 좋지가 못했다. 그래서 모멘텀 공백기를 텐센트는 저번 실적이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무리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뭐 이제 게임이라던가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펀더멘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잘했고 그럼 이번에도 잘 하겠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알리바바는 저번에 일단 좀 안 좋았는데 뭐 또 알리바바가 또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또 그 배달 영역도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메이투안이랑 이제 징동이랑 경쟁이 불거지면서 얘는 이번에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들이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둘의 흐름을 좀 이제 바꿔놓는 그런 결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알리바바 기업 속에도 이어서 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텐센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일단 클라우드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는 알리바바가 저는 좀 더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텐센트는 어쨌든 뭐 그래도 뭐 게임 기업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실 정도로 구성을 보면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알리바바만큼 AI에 그 단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클라우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원래 얘네가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라고 부문을 묶어놓고 애저는 성장률을 따로 주고 이랬었는데 이번엔 숫자를 처음으로 줬습니다. 애저를 그냥 성장률만 주다가 따로 숫자를 줬어요. 기업이 외부에다 발표를 하는 어떤 그런 숫자를 갑자기 이제 준다라던가 아니면 뭐 사업 구성을 바꾼다던가 이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애저 실적이 앞으로 이제 이 회사의 키 드라이버고 그리고 뭐 잘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증거도 좀 뭐 그런 것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텐센트는 클라우드를 따로 떼어서 아직은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이 마케팅 서비스 부분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얘네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AI의 모멘텀은 그러니까 본업인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AI에 대한 기대감은 알리바바 뒤에서 말씀드릴 이쪽이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그럼 알리바바도 한번 소개를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알리바바는 많이들 잘 아시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인 기업이니까 아마존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와 이커머스 물론 이제 이커머스 1위라는 거는 기준을 뭘로 잡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클라우드와 이커머스 1위 업체이고 앞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뭐 다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부분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었어요. 이제 알리바바는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텐센트는 펀더멘털의 기본이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알리바바는 이커머스입니다. 이제 타오바오랑 티몰이 국내 이커머스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디지털 커머스 이제 이쪽이 이제 해외 쪽. 이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가 잘 돼야 일단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구조입니다. 지금 반절이 넘어가네요. 둘이 합쳐서. 그러니까 소비가 좋아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매출 구성이고 또 이게 이익 단으로까지 내려가면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이익으로 가면은 이제 그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기본기를 볼 때에는 이커머스가 단기에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필 관세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소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텐센트 같은 앞전에 이제 엔터 질문도 주셨지만 엔터 쪽은 거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단 말이죠. 관세 영향 때문에 뭐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뭐 성과급 같은 걸 좀 덜 주고 그럼 사람들이 돈을 덜 써가지고 결국에 또 컨텐츠나 엔터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쿠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피해가 좀 덜한데 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일단 뭔가 그 미래 성장 동력 그런 것들을 좀 담보를 해줄 수 있는 클라우드 부문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나갔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샷 AI라던가 딥시크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중국의 AI 경쟁력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얘들은 이제 모델 이름이 QN인데 QN3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뭐 주가와의 상관관계는 제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기술력은 계속 입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AI를 잘했을 때의 장점이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다 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 장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한동안 부진이 이어졌던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3분기에 아까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출혈권 경쟁에 관한 부분이 온전히 반영되진 않았을 거예요.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피해가 이만큼이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3분기 실적은 뭐 지금 예상되어 있는 것보다 좀 나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알게 모르게 뭐 저도 얘기를 할 정도니까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좀 그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후에 앞에 말씀드린 그 단기 뭐 환율이나 매크로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 구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앞에 말씀드린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빅테크들 이제 이런 쪽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저는 곧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문샷 AI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근데 너무 익숙해요, 이제. 중국에 그만큼 AI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건데, 네. 항저우 6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력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뭐 다큐 통해서도 보지만, 진짜 대단한가 봐요. 공대 입학을 그렇게 원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뭐 기업들이 주는 인센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국 경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부가 이제 많은 국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재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도 차이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봤던 뭐 인터뷰 이런 걸 보면은 뭐 국적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이 어떻게 돈을 완전히 포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인재들도 뭐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좀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그래서 이제 항생 혹은 뭐 중국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적기의 신호가 지금이다 아니면 조금 있다가 뭐 하반기 언제부터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힌트를 직접적으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 개인적인 뷰로.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렇다고 지금이 적기가 아니다라는 거랑은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앞에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단기 충격이 예상되긴 하는데 저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이벤트는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격적인 큰 크러쉬가 일단 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를 예단하는 건 당연히 너무 어려운데 일단 지금 당장 좋아진다는 건 아니지만 큰 충격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모아가기에는 일단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 가격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좋아지는 시점은 그래도 이제 8월 정도 좀 넘어가면서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일단 FOMC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평가들을 일부에서는 하는데 일단 8월에 당장 잭슨홀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9월 인하에 대한 중각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절차상으로도 이제 맞는 흐름이고 저는 좀 그냥 상황에 맞는 원론적인 답변 정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문구에서도 경기에 대한 그런 강도를 좀 낮추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가면서 지금 잠깐 뭐 또 이제 패드워치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서 9월 인하 확률이 또 내려갔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어쨌든 미국은 큰 틀에서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달러 강세가 신흥국이나 중국에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역으로 미국의 인하 기조는 신흥국들에게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하 기조의 윤곽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마침 8월 말에는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있죠. 그렇죠. 모두가 주목할 텐데 그런 변동성 있는 이벤트들이 좀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좀 한국을 포함한 중국과 이런 뭐 기술 기업들이라던가 신흥국들 이쪽이 좀 좋아지는 구간이 그때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개별 기업보다는 지수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까요? 뭐 항생테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빅테크 위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수진 과장님 진짜 차분하게 얘기 다 풀어주시네요. 네. 딥시크 같은.
물어보면 나오네. 근데 그거 아까 채팅창에서 칭찬 맞냐고. 여러분 지금 오늘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기술 굴기가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더 좋아졌어 지금. 칭찬이었다니.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함께하고 종종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어렵진 네. 않으셨죠? 소감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 초반에 약간 더우셔서 네. 그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네. 가장 시원하게 지금 스튜디오 만들어놨거든요. 네. 저희가. 네, 그래서 뭐 땀은 어느새 다 식었고요. 네. 오늘 뭐 편하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첫 출연인데 큰 문제 없이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주력으로 해주셨다면 다음에는 이제 또 다양하게. 네. 오늘 테크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또 어. 저희가 좋게 보는 다른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아우 그런 거 알려줘야 돼요. 홍콩 거래소라던가 네. 이제 이런 아. 것들도 다음에 또 제가 다른 산업 쪽으로 준비를 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오실 때는 또 제가 시진핑 이 정치 불안 이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소진영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오신 뉴페이스 분들한테 잘해드려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그래야 잘해드려요. 2번, 3번 나오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랑 노예 계약을 또 해주시고 자,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0.26% 상승. 코스피가 상승 반전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자,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소화하는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8월의 첫날 또 뵈야죠. 벌써 7월 끝났나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저희는 내일 8월 첫째 날 여러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